자, 시장을 올바르게 보이는 마인드를 가져라. 자, 이런 주제로 오늘 봤습니다. 시장을 올바르게 본다는 게 말은 쉽지만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자, 우리 카페를 시청하시는 전국에 계신 저희 카페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 시장에 대한 기사들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기사들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 진행 중, 내년 시장 불안감해서 뭐 강남 사구가 하락폭을 키웠다. 그리고 뭐 부동산 고수에게 듣는다. 거품 빠지기 시작. 더 기다려라 투자. 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대세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대세일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정말 정확한 판단을 해야 돼요. 예, 정말 맞는 말인지. 지금 어떤 일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년 시장 종부세 인상 등 법률 개정 이게 통과가 또 될 것이고,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 하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과연 진실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고요. 자, 저도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전체 시장을 보면은 우리 그 전국적인 전체 시장을 보면은 호재와 악재가 분명히 같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또 우리 안 좋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인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서울이나 그 다음에 서울 접근성이 좋은 이 경기권의 일부 이런 지역들은요, 내년 시장도 역시 상승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시장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년은 뭐가 더 강해진다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차별화가 더 커질 것이다. 오르는 시장은 맞지만 차별화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서울은 전통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공급 부족한 지역이고, 그리고 또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새 집들이 등장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새 집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곳인데 특히 재건축 또 재개발 이런 부동산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더더구나 물건이 공급이 더 어려워진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서울이 지금 주택, 매매가 가능한 주택 공급이 줄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올 4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죠. 예, 팔 사람들은 이미 그 전에 다 매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그래서 3월 달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최소한 4년, 8년 묶이잖아요.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매물이 다 지금 잠겼다는 얘기죠. 작년 파리 대책 이후부터 올해 10월 달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약 14만 9,442가구, 해서 약 15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40%가 임대사업 등록을 했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서울시 전체 아파트 가운데서 실거주를 1주택자들이 실거주하는 거, 이런 것들, 다주택자들이 실거주하는 거 한 채는 빼고, 실거주 제외하고 전체 서울시 재고 아파트의 15%가 지금 매물이 잠겼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지금, 이거 상당히 심각한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공급이 가뜩이나 서울은 부족한 데다가 플러스 매물 잠김 현상까지 벌어져서 이것이 결국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 부동산의 양극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고 있죠. 저는 이 얘기 예전부터 했습니다. 양극화가 점점 커진다 얘기 많이 했어요. 자, 뭐라고 했어요? 금융위기 이전을 이후 이렇게 나눠보면요.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수도권은 하락, 지방은 상승, 이렇게 디커플링으로 갔어요. 이제 차별화, 지방과 이 수도권이. 자, 그러던 것이 2014년도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2014년도부터 수도권 하락하던 게 다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승하고요. 상승했던 지방 시장은 지금 하락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강남이 오르면은요, 강남권이 오르면은 강남 인근부터 해서 서울시에 훈풍이 불어닥치고, 그리고 경기도로 또 그게 영향이 가고, 그리고 지방까지 가는 이런 커플링 현상이었다면 지금은 각각 따로 가는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이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내년 시장에 우리 호재, 악재를 한번 보자고요. 정말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지금 내년 시장이 전문 침체로 들어가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인가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 악재부터 먼저 보시죠. 먼저 그 매도 좀 안 좋은 것부터 먼저 맞아야 좋잖아요. 그리고 좋은 소식은 나중에, 안 좋은 것부터. 자, 그래서 경기 침체로 경제 상황이 일단 안 좋다는 겁니다. 지금 경기가 뭔가 좀 좋아지는 듯 하다가 계속 지금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세계 경제의 경제
상승률, 세계경제 이 상승률, 경제 상승률보다 우리는 한참 지금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뒤처져 있는 상당히 낮은 상승률을 보이는데 내년에 지금 예상하는 상승률이 한 2.6% 정도 전망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지금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예, 이게 지금 사실 내년 시장의 가장 큰 악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악재라서 항상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있죠. 경기가 전체적으로 이 경제가 상승을 해야 부동산 시장도 좋아지는 것이지 경제가 나쁜데 부동산만 홀로 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예,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게 그렇다면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다 안 좋냐라는 거죠. 그건 아니죠. 예,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은 건 아니고 전 세계 경제는 다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지금 통화량을 줄여야 된다. 이런 논란들이 지금 있죠. 그리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가 미국이든 이런 데들이 지금 약간 조금 하방 압력을 받는다 이런 건 있지만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것을 지금 뭐 전 세계가 부동산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아직도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어서 전 세계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 안 좋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오르는 거, 이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저는 내년 시장이 전체 시장이 다 오르지 못한다. 수도권 시장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만 내년은 우리가 경제 성장이 안 좋으니까 오르는 것들만 중점적으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미국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악재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도 뭐 반드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는 벌써 몇 년부터 있었고요. 저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미국이 기준금리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다. 우리가 경제 펀더멘탈의 기초체력이 충분해야 올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하지만 지금 금리 격차가 미국과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시기가 촉박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 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금리 인상에 대한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부동산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정부의 어떤 압박 정책이죠. 부동산에 대한 압박 정책, 각종 세제 지금 종부세도 강화해서 이제 하겠다.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은 뭐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대표적인 악재라고 하는데요. 자, 이 악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에 못지않은 또 호재도 있다는 것이죠. 호재를 한번 볼까요? 자, 호재는요. 일단 제가 늘 얘기 드렸던 세계적으로 넘치는 유동성, 이 돈들이 아직도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역시 이 부동자금이 1,100조가 넘어서 지금 1,200조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들이요. 어디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면은 경제 그 부분에 돈들이 다 이렇게 투여가 돼야 되는데 돈들이 갈 것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돈이 어디 갈 곳이. 그래서 대체 투자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돈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3기 신도시 개발을 한다고 하죠. 3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보다도 만약 개발이 된다면 더 좋은 입지에 놓여 있는 것이 3기 신도시입니다. 너무너무 좋죠? 예, 그래서 3기 신도시 그렇지만 이거는 또 이게 등장하는 건 나중에 얘기지만 일단 여기에 토지 보상금이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시장에 한 25조의 토지 보상금이 풀리는데 여기서 거의 한 절반 가까이는 다시 또 부동산 시장 쪽으로 재투입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은 택지 개발이 되면 교통이나 일자리들이 생기는 어떤 기반시설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 돈이 풀리는 호재도 있고 여기 다른 호재가 택지 개발에 따른 호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리 대책 의회 또 제가 얘기했죠 방금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서 이미 양도세 중과되기 전에 매도를 한 분들은 벌써 했고요. 지금 안 한 분들은 굳이 지금 이 세금을 많이 물고 매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물 잠김 현상이 더욱더 이런 것들 때문에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강남 3구에 이 대규모 재건축 이주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세가를 끌어올리고 전세가를 끌어올리게 되면 다시 매매가에 영향을 주는 이런 현상을 보일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호재, 악재보다는 호재가 좀 더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시장은 내년 시장은 정말 차별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화돼서 오르는 것들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이제는 정말 필요한 그런 시기다라는 겁니다. 부동산은 항상 추세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내년 시장 호재 악재 올해는 뭐 10% 넘게 부동산이 지금 올랐지만은 올해는 상당히
지금 역대 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오르는 겁니다. 올해 1년 그 상승률을 보면은. 그래서 올해보다 이렇게 오르는 것은 올해같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저는 오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오른다. 이 수요 많은 것.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내년 그 2016년도, 2017년도 작년이요. 2017년도에 한 5.몇 % 상승률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 시장의 상승률은 떨어지겠지만 이런 어떤 특정 지역들의 상승률은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항상 추세에 달려 있다. 추세가 상승 추세라면은 강하게 규제가 나왔을 때는 꺾입니다. 이렇게 하강합니다. 하지만 요게 꺾이는 게 몇 개월에 불과하고 다시 추세가 상승세라면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규제는 일시적일 뿐이다라는 강의 제가 많이 드렸죠. 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린 거예요. 내년 시장에 대처하는 투자 마인드는 뭐예요? 이 재테크는요, 뭐 우리가 투기해서 떼돈을 벌자 이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 재산을 지키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 재산을 지키고 어떻게든지 불려 나가는 게 재테크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지금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시장에서 이익이 날 수 있는데도 반드시 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IMF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부동산을 투자해서 이익 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금융위기 때는요. 그때도 존재합니다. 단지 그 수요가 작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 마인드를 이 역발상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정말 100명이 투자하면은 한 5% 이내에 사람들만 이익을 본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5% 이내에 들어가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아무데나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강한 규제나 이게 이 경기가 침체되는 이런 시장이 되면은 차별화는 더 커진다는 거 꼭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돈 버는 사람들은 존재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남들과 똑같이 가서는 성공 못한다. 최소한 남들보다 한 발자국, 아니 반발자국이라도 먼저 가야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내년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제 말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명언을 한번 볼까요? 돈은 자비롭지 못한 주인이지만 돈만큼 훌륭한 하인도 없다. 유대인 경언이래요. 제가 딱 보면서 유대인들이 뭔가 한 얘기 아닐까 했더니 맞네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고 해서 모두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예, 부자들도 상당히 고통이 많고요. 오히려 돈 많은 게 또 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또 불행한 거예요. 돈에서. 그러니까 좋은 마인드로 우리는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게끔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서 내 재산을 불려가는, 남들보다 방법이라도 먼저 가는, 그리고 남들이 관심이 많을 때는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이 침체되는 시장, 이런 시장이 오히려 많은 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은 항상 반대로 움직이죠. 많이 오를 때는 빨리 가서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떨어질 때는 안 돼, 지금 하면 더 떨어질 것 같아, 이런 마인드거든요. 예, 그 마인드를 역발상으로 좀 바꿔보시면은 투자의 어떤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